안녕하세요. 설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얼마 못 가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뇌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무의식은 의식보다 강해서 내가 가진 무의식은 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삶을 추구한다면 무의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합니다. 만약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목적을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항상 실패합니다. 다시 일어나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렇게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결국 성공을 이룬다고 한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시겠습니까? 당연히 박차고 일어나겠죠. 이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를 모른다면요. 내가 실패할 것을 무의식에 계속 새기고 역시 난 안 돼. 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면요. 결국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수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태도 중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게요. 그들은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가르치셨다고 해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격동받아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움직일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 제가 현재 이행 중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상을 통한 자기 확립. 명상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타라 브렉 씨의 명상책을 보고 알았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소 내 마음의 습관을 조용히 느껴보라. 혹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슬픔, 괴로움, 우울함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탐구해야 한다. 내 안에 선함의 무게중심을 가져다 두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내 안에 초대하여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익숙하세요? 저는 명상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명상은 내가 가진 무의식, 소프트웨어가 어느 것에 더 얼마만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하루 동안 자주 몇 차례씩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아침 일어났을 때, 몽롱한 상태의 무의식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사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합니다. 뇌가 편안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뇌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나의 무의식에 목표와 확신을 넣어주고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렇게 뇌가 편안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후 잠을 잡니다. 두 번째, 일기 쓰기. 저는 아침에 2가지, 밤에 2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답 3가지를 적습니다. 이것은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알려준 방법인데요. 아침에는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과 오늘의 다짐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로 마무리합니다. 저자는 일을 밀고 나가는 데만 집착하기 쉬운 스타일이라서 계속 미래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집중하여 이로부터 오는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은 처방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 일기를 쓰며 중요한 것은 자동 응답이 되어질 가능성이 커짐을 방지해서 네 가지 범주 내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볼 것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오랜 지인들. 두 번째,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어떤 기회든 상관없어요. 세 번째,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거나 발견한 일. 그리고 네 번째, 가까이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예를 들면 창밖으로 흘러가는 양털구름, 감싸진 찻잔, 사각사각 쓰고 있는 펜, 잔잔한 음악 소리. 제가 일기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나한테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였고, 쓰면서 그래, 잘해보자,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활력이 생기고 저자의 말처럼 미래를 추구하는 것에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일기를 적음으로써 나의 작은 사소한 노력과 이야기가 우리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목표를 적고 시각화하기.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야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항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목적 없는 항해를 하는 배는 결국 고요한 바다 위를 떠돌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고요한 바다 위에 계신가요?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하고 왜 그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내가 왜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작게든 크게든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담할 때, 길을 잃었을 때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걸까? 역시 어려운 일이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이제껏 내가 소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에 잠식되고 말 겁니다. 목표를 잡았다면 이제껏 살아왔던 내 무의식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철학가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움이 필요한 것이야. 배움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자연의 본성에 맞추어 참된 이성을 찾을 수 있지.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에 전문성을 갖추고 스스로 끊임없이 훈련할 거니까요. 그리고 목표를 떠올리며 시각화합니다. 시각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각화를 하는 목적은 현재 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없애고 긍정적인 이미지나 말로 현재 의식을 채워서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실패했을 때의 좌절스러운 마음도 성공했을 때의 기쁜 마음도 다 느껴야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울기도 해요. 그렇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 내 잠재의식에 그 아픔들을 자꾸만 새길 순 없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어떠한 것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현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지껏 잠재의식에 내리고 있었던 부정의 명령을 거두고 바라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각화를 해서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야겠죠?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들이 모여올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믿어주세요. 저도 항상 지치고 힘들 때 엎어졌다가도 다시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상상하며 일어나서 또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일어나는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과 믿음 부족의 암시가 나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get out!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한 나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오늘 해가 진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해는 다시 밝게 떠오르는 것처럼 나의 삶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면 분명 밝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밝게 빛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